안녕하세요. 마달리자의 스피커 정주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신입사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루에서 직장에서 한 수십 번은 진행을 하고 있는 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고하는 매체가 수단도 많아지고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우선은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아날로그적인 방법에 그냥 서면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말로 하는 직접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로 하는 보고가 있고요. 또 요즘 최신 그 수단 방법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SNS입니다. 문자는 뭐 거의 평이하게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톡도 좀 쓰고 있고 더하신 분들은 또 우리 상사는 굉장히 좀 신세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끼리는 트위터나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내가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이 진짜 적절하게 제대로 된 방법인지 오늘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제가 우선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대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번 퀴즈는요. 내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팀장님께 보고를 한다. 2번 과장님께 보고를 한다. 3번 대리, 동급, 같은 이제 직장 동료인 대리한테 보고한다. 4번, 내 밑에 부하 직원, 사원한테 보고한다. 자, 여러분 어떤 거일까요? 1번. 자, 팀장님. 자, 예, 1번. 많은 분들이 제일 높은 직급인 1번 팀장님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이 또 누구 있을까요? 대리요. 자, 이제 막 찍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뭐 속으로 뭐 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답은 모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어떻게? 자, 나보다 기준은요. 상사이냐 아니면 부하 직원이냐 동료 직원이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보다 상사인 경우에는 말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 전화라도 보고하셔야 되고요. 나보다 동급이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인 경우에는 문자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에도요. 위아래가 있고 상황에 맞는 보고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잘못된 보고 방법의 예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인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팀장 자리를 꿰어차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희 팀원이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일하다가 누구누구 씨 왜 아직도 안 오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 있다가 옆에 있던 우리 밑에 다른 부하 직원이 팀장님, 그 은희 씨요. 아까 오늘 늦는다고 저한테 연락 왔었는데요. 헐. 네, 정말 허걱합니다. 확 죽여버리고 싶죠, 이럴 때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나보다 지금 이 위에 계시는 상사분한테는요.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하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본인이 말로 전달하셔서 보고를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늦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보고를 좀 드려주셔야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팀장이 그 분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일 처리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주로 우리가 이제 카톡을 많이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저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카톡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톡을 어느 때 사용을 많이 하냐면 자, 외부에서 이제 회의가 좀 늦게 끝났어요. 거의 퇴근 시간 가깝게 끝났을 경우에는 보통 바로 퇴근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카톡 한 줄 쫙 옵니다. 카톡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죠. 역시 성우는 다르군요. 자, 소리가 나서 딱 보면은 팀장님 회의가 늦게 끝나서요. 저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 딱 오게 됩니다. 네. 저 퇴근해도 될까요?도 아니에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줄 쫙 옵니다. 카톡. 팀장님, 저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러면 카톡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전화를 또 해서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카톡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전화를 하면은 되게 쪼잔해 보여요. 그가 또 그냥 받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전화해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팀장으로서는 어떤 그 대응을 해줘야 될지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의 문자나 카톡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안 드시죠? 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통보라고 느껴집니다. 아마 어느 회사의 어느 상사도 이런 경우에는 통보를 받는다고 느껴지지 쌍방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게 항상 잘못된 보고 방법일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내드리는 게 또 적절한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그 상사에 대한 칭찬을, 상사한테 칭찬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직원하고 유쾌한 일을 나눌 때 그럴 때에는 문자나 카톡도 충분한 보고가 됩니다. 자, 증권가 찌라시 같이 이렇게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이렇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아니면 주변 상황에 여러 가지 이 당황스러운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오늘 전에 전하는 어떤 발표했던 자료가 매우 좋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면은 말로 하기 사실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문자를 받았을 때 아마 그 문자를 받는 과장님의 기분이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보고일 뿐이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그래 내 덕분이지 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문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팀장님 이번에 뭐 아드님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자, 이런 게 축하하거나 기분 좋은 일, 유쾌한 일 이런 거 서로 전달하고 할 때에는 문자로만 하셔도 충분히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좋았던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받았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다시 한번 꺼내봤을 때 또 다시 한번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자 하시는 거 정말 괜찮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화로 하기 참 힘든 상황이 우리가 종종 발생을 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 PT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긴급하고 그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전화해가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문자로 보고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9시 반부터 이제 PT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시 반에 문자를 딱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쟁 PT에 3개 업체가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 그걸 받는 그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고를 받게 되죠. 자, 이제 진짜 9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2시가 됐습니다. 2시에 문자가 또 딱 옵니다. 팀장님, 지금 업체에서 비용 문제에 관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 내부에서 회의를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내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내부 회의를 하시겠죠. 하고 이제 다시 또 문자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오후 4시가 됐습니다. 팀장님, PT는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가격 할인도 적절하게 대답을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자 받았을 때 아니 이런 걸 나한테 문자로 보내? 라는 생각 드세요? 네, 그 상황을 지금 적절하게 이 사람은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문자 보고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자 보고는요,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중간중간 발생을 할 때, 그럴 때 쓰시면은 아주 유용한 보고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문자 보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가타부터 아무 말도 없다가 맨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저 지금 경쟁 PT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거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 끝났구나. 아유, 보고를 내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통보받았다는 느낌이 들겠죠. 도대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제 예시와 그 문자 방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내가 알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계속 반년 더, 그러니까 반평생 이상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배웠구나라는 말을,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내가 어떻게 보고를 했을 때 상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